최근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좋지 못하게 흘러가면서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빼앗긴 영토를 다 되찾지 못해도 휴전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토 가입을 서방에 승인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서방 나라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내부에선 악재로 보이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 영상은 2달 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중심가에서 아예 강제로 남성을 징집하는 군대로 보내겠다는 영상 온라인에 확산이 됐고, 그만큼 우크라이나 남성들도 군대에 가기 싫다는 것들이 SNS에 고스란히 전파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요. 저 영상이 상징하는 바가 만만치가 않겠죠. 문성무 센터장님, 저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실제로 영국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만 해도 탈영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약 6만 명 정도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6만 명이면은 이제 10개월 동안이거든요. 근데 실제 외신 보도 계속 보면 2022년부터 작년 2년 동안 탈영한 숫자의 2배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결국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입장이 약화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토에 가입만 승인하면 영토 일부를 잃더라도 휴전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내부적으로 어려운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아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피해가 늘어나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이 어려운 위기에 처하면서 이 많은 인원들이 탈영을 하고 또 추가 징집을 해도 추가 징집이 어려운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123 소속 여단 한 장교가 얘기한 거는 자기가 징집이 돼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 소총만 들고 갔다. 전차 뭐 150대를 약속했지만 얼마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봤을 때 개인 화기 정도 아주 기본적인 무기만 갖고 갈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데도 없고 결국은 전장에 나가봐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차라리 12년 징역을 받더라도 탈영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들이 퍼지면서 집단 탈영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지지도와 의지도 떨어지고 있고, 또 러시아의 공격의 그 수위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우크라이나를 어렵게 만드는 내외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 센터장님, 이런 거잖아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는 지금 북한 파병을 받고 만몇 명이 이제 쿠르스크 최전방 지역에 가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석 달 동안 16만 명, 10만 명 이상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최장 12년 징역형 혹은 여러 혐의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유죄 판결까지 내리고 있지만 징집이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 전쟁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도 영토가 일부 러시아에 뺏긴다 하더라도 전쟁을 빨리 끝내고 평화로운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이렇게 반영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현 바이든 행정부가 본인들 임기 마칠 동안에 적극적으로 무기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지원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저 영상인데요.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찾아서 뭐 무기 얘기를 좀 하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산 최신형 드론에 대한 설명도 좀 들었는데, 글쎄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여론전이라고 봤을 때 문 센터장님, 저 최신형 드론을 독일 총리와 함께 둘러보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건 푸틴을 향한 의지라고 생각이 돼요. 숄츠 총리가 방문하기 직전에는 EU 신지도부가 임기 첫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 숄츠 총리도 깜짝 방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AI 드론 4,000대를 이미 지원을 했고, 또 추가 지원 1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겠다, 또 강력한 지지자로 남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지금 전장의 상황이 푸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제 출범 직전에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힘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의지와 일관성 있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추가 협상이 이루어질 때 적어도 이 푸틴이 승리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독일도 1조 추가 군사 지원,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후원자로 남을 거다. 물론 나토 얘기는 좀 다른 계제일 수는 있어도 휴전, 영토가 이렇게 영토 부분 전쟁이 이렇게 멈춰지기 전까지라도 독일은 여러 가지를 얘기했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드론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얘기했었어요. 문 센터장님. 네. 여기 같이 보실까요? 우리도 사실 이번 러우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전력이 절대적인 열세란 평가에서도 이렇게 장기간 전쟁을 끌고 가는 게 드론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근데 이 골판지 드론, 우리도 레이더에 안 잡히는 드론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알려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드론 소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용도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골판지 드론, 지난번에 북한 김정은이 드론 생산 현장을 방문했을 때 또 무기 장비 전시를 할 때 이것이 등장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군도 지금 100여 대의 골판지 드론을 납품받아서 드론 작전 사령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골판지 이 종이는요. 레이더에 잡히질 않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굉장히 싸요. 5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볍고 따라서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정찰용 드론으로 사용을 하고 이걸 계속 발전을 시켜서 자폭용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드론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우리의 드론 역량도 북한보다 압도적인 그런 드론 역량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저게 한 대당 500만 원 되면 쉽게 얘기해서 가성비 하면 네.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레이더에도 안 잡히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면 대충 보면 저게 뭐야 하는데 군사 전문가지 실제로 전장에서 혹은 무기 체계를 준비하는 군 당국 입장에서도 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적에게 잡히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과거에 AN2기라고 하는 침투기를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와 가죽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레이더에 잡히질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골판지 드론은 가격이 싸면서 성능이 우수하고 또 가격이 싸니까 대량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군사적인 효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걸 도입을 해서 우리의 드론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라고 하는 군의 판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보시는 그대로 그만큼 현대전에서 드론, 무인기가 이제 게임 체인저 여러 역할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군 당국이 이제 골판지, 레이더 안 잡히는 드론도 도입하겠다.